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한 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과 이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연 형사전문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 촉법 소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천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네. 형법 제9조와 촉법 소년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년법 제4조가 동시에 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끔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 만 12세, 만 13세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사례들에서는 만 12세나 특히 만 13세의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장래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입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연령을 낮추어서 처벌을 시킬 것인지 네. 아니면 범죄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처벌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을 것인지는 네. 앞으로 공론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는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지지합니다. 예. 천준 변호사님도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시지만 이 청소년 범죄의 최종 형사 목적이 교화에 있고 재범 방지에 있다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교화 목적의 그 소년법의 이념이 옳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소년범의 그 재범률이 높아진다든가 갈수록 그 흉포화되고 있는 점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논의도 이제 시작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 예. 네.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쟁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볼 거는 잠깐 간략하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이 천 변호사님은 낮추자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왜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만 10세 미만의 네. 소년에 대해서는 네. 소년법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하여 형사처벌이나 그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0세를 넘었지만 그 범죄를 아직까지는 저지르지 않은 소년, 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그 우범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이 구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은 시킬 수 없다. 이게 네. 이제 촉법 소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이제 범죄 소년으로서 형사 처벌이 이제 가능하고 네. 그리고 검사의 선택 또는 소년부 판사의 선택에 따라서 보호 처분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호 처분 이러면 사실 보호 처분이 뭔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일반 이 법적 용어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흔히 뭐 소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원은 뭡니까? 소년원은 형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네. 보호 처분 중에 소년의 하나입니까? 교화를 위한 것인데 보호 처분 중에서는 가장 센 것입니다. 네. 소년원 송치라는 그 처벌, 보호 처분 이외에는 어쨌든 사회 내에서 그 교화하고 사회나 시설, 병원 네. 등에서 이제 치료받거나 감호를 받거나 네. 수강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 내 처우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보호 처분이 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게 정도로는 안 된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비록 우리 법무부도
그 소년원 성취는 사실상 형법상의 그 구금과 같기 때문에 네. 형벌에 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 자체가 거의 그 교과 과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와 같이 그 입학, 전학, 편입 뭐 이러한 그 절차가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네. 하는 걸 보면 성인의 어떤 그 교도소 수용 네. 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네, 응분의 처벌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예, 예. 자꾸 바꾸자,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 데는 그냥 저녁에 몰려다니고 친구들끼리 뭐 술 마시고 이런 정도의 우범 행위야. 뭐 그런 거 한다고 갑자기 연령을 낮추자는 이런 논의가 나오질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953년에 이게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지금 낮추자고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범죄가 흉폭해졌다든지 또는 뭐 범죄의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요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타당하다라고 네. 말했지만 이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맞벌이 가정이 이제 는다든가 네. 또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든가 그리고 또 SNS 또 살상 게임 네. 포르노물 등 그 유해 경로가 매우 늘어난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흉폭화되고 이제 모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12세 내지 13세의 특히 그 범법 행위 중에서 잔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보호 처분이 그 실효적이었다고 본다면은 형벌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보호 처분이 과거보다 그 7개 독립된 보호 처분에서 10개로 늘어서 세분화를 시켰음에도 네. 그리고 2007년도 12월 달에 만 그 12세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촉법 소년이나 우범 소년의 하한을 10세로 끌어내려서 그 미리부터 국가가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이제 흘러서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였고 모방성이 범죄 수용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처벌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003년 더 멀리 가자면 1953년에 이 기준을 정할 때에 쉽게 말하면 소년들이 지금 소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14세 정도면 12세가 넘어가면 과거에 그 시절의 소년이 가졌던 신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와는 다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경찰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실제로 적발하는 현장에 나가면 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아이들이 당신 우리 못 잡아가니까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이 소개해 주실 만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집단 범죄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특수강간 같은 사건인데 네. 입건이 되더라도 일단 그 소년은 원칙적으로 가급적 구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당하지 일단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예. 그리고 형사 처벌을 피하여 소년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애써줄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 처벌을 면하는 데만 이제 온 가족이 피고인의 가족이 혈안이 돼 있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이 벌을 면하는 데만 핵심이 그렇습니다.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뭐 만약에 나이를 낮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 2살 정도 이 연령을 낮추는 게 어떠냐
그게 이렇게 회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촉법 소년 중에서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비율들이 네. 12세와 13세에 좀 비교적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도 2살 내리자라는 그 안이 세 분, 장제원 의원안, 김도읍 의원, 이석현 의원 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네. 반면 1살만 내리자. 그래서 이제 13세부터 이제 처벌하는 걸로 하자라는 네. 안이 박덕흠 의원, 강효상, 김경진, 표창원 의원 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께서는 만 13세부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살인하고 강간죄에 한해서는 네. 그렇게 처벌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분히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형사처벌 연령을 뭐 정하는 것이 나이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14세 이상 자를 처벌한다는 것도 어떤 그 각 범죄자의 상황을 파악한 개별 처우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특성을 감안한 일률적 그 네. 처우이기 때문에 네. 각 소년이 어떤 처한 상황, 죄질 등을 그 고려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촉법 소년이 범죄율이 그 증가하고 있다든가 13세가 저지르는 성범죄, 소년 성범죄가 매우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든가 이 정도를 보고 아마도 12세냐 13세냐 이렇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내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끝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2살 낮추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윤창호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윤창호 씨가 그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 네. 그로 인하여 그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네.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형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자 그 음주운전 그 단속이라든가 음주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어떤 그 보도가 네.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네. 이론상으로는 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끝으로 토론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마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변호사님 먼저 주시죠. 예, 그 소년법이 그 이상적 법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년의 그 비행 습관을 그 사전에 발견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장래 더 큰 범죄를 막겠다. 또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올바른 법 이상이지만은 피해 입은 피해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년들의 그 범죄가 그 흉포화 되어 가는 어떤 측면을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이상을 수정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국민의 민의 기관이므로 이러한 그 법을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공론화 과정에 이제 돌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거나 용서를 받는 것을 맡겨두는 것은 국가가 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우리 소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